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성인 학습자의 문화예술 교육 참여 여부와 학력 간의 관계 분석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참여와 문화 향유의 관계를 다룬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논문들은 무엇을 문화 자본으로 보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첫째, 소득교육연한 문화예술 교육 경험 등을 문화자본으로 보고 이 문화자본과 문화향유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향유를 문화자본으로 본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력, 소득, 성별, 문화예술 교육이 문화향유라는 문화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와 같이 문화예술 교육을 매개로 해서 사회경제적 특성이 문화 향유에 미치는 결과를 살펴본 논문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교육 참여 여부와 학력, 소득, 영유아기, 청소년기 문화예술 교육 경험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문화 향유와 학력, 소득, 영유아기, 청소년기 문화예술 교육 경험의 관계는 어떠한가입니다. 향후에는 문화예술 교육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학력,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 그것이 문화예술 교육에 의해 문화 향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ED 모델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오리엔테이션, 출발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출발지가 어떻게 자녀의 이 에듀케이션, 교육적 성취에 영향을 주어서 데스티네이션,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연구할 때 OED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OED 모델을 응용해서 오른쪽과 같은 모형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출발지는 성인 학습자의 학력, 소득, 영유아기, 청소년기에서의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고요. 에듀케이션에 해당하는 것은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이 성인 학습자가 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다다르는 목적지, 문화의 향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 배경으로 문화자본과 문화예술 교육이 있습니다. 김수정의 논문에서는 학교에서의 그 교과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문화자본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식 측면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문화자본의 소양이나 실제적 활동 측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 안의 문화예술 교육이 개인의 문화자본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교육은 대학 입학이라는 중요한 인생의 관문 앞에서 지식 위주의 수업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와 달리 성인학습자들은 지식이 아닌 실제적인 문화 참여와 활동을 위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문화예술 교육 참여를 통한 문화자본의 축적이 훨씬 용이할 거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디마지오에 따르면 체화된 문화자본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 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브루디에가 말한 체화된 문화자본은 짧은 시간 동안 쉽게 변화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노력에 따른 교육의 성취, 학력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체화된 문화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성인기 문화예술 교육은 성인학습자의 문화자본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서 성인학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문화 향유를
문화예술 교육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화 향유와 문화 자본, 문화 향유를 유네스코에서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참석, 두 번째는 생산, 세 번째는 상호작용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참석은 공연이나 박물관, 전시회 등의 관람 또는 문학작품 등의 독서를 의미합니다. 생산은 더 나아가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물질적, 비물질적인 문화적 생산품을 창작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가치를 향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참석은 다른 말로 문화 소비나 문화 관람과도 통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한국에서 문화 소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계층에 따라서 차별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하는 연구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분명히 차별성이 있다.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문화 향유란 것이 브루디에가 말한 문화 재생산 이론을 따른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고, 따라서 문화 향유와 문화 자본의 관계를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어떻게 그걸 매개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논문 성현주에 따르면 고학력이나 고소득자가 문화예술을 더 많이 향유한다는 전체적인 경향성은 확인되지만 순수 예술 장르에서는 그 경향성이 더 꼭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구의 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학력에 따라서 문화예술 장르별로 브루디의 문화 재생산론이 적용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 교육과 문화 향유. 광주 평생교육원의 보고에 따르면 성인학습자들은 그 평생교육의 특성상 시간 투자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하여 문화예술 교육 분야의 그 프로그램들이 평생학습에서의 프로그램들이 취미나 생활 위주의 문화예술 단계를 넘어서 하나의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심화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문화 향유는 유네스코에서 말하는 생산, 참여에서 더 나아간 생산이라는 개념으로 확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문화 향유는 수동적인 문화 관람이나 문화 소비를 넘어서서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작품을 창작하는 단계에 이르며 여기에서는 문화예술 역량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성인학습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하나인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단순히 문화 지식을 딱 쌓고 관람을 하는 소극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작품 창작이라는 적극적인 형태의 문화 향유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인학습자들은 반복 수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계속적인 문화예술 교육의 축적은 앞에서 말한 디마지오가 말한 교육의 한 형태가 되고 OECD 모델을 적용한 교육 분야로 작용해서 체화 자본 형성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 향유의 계층 간 격차 분석을 위한 OECD 모형의 적용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의 매개 효과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 매개 효과 이전에 기초 분석을 위한 연구만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을 보시면 분석 자료는 2020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진행한 국민문화예술 활동 조사를 활용하였고요. 만 15세 이상 성인 남녀 1999명 중에서 성인만을 대상으로 30세 이세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조사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교차 분석으로서
네, 종속 변수는 문화예술 교육 참여 여부, 참여와 문화 향유. 독립 변수로는 사회 경제적 특성 중에서 특히 소득, 학력, 영유아기, 그리고 청소년기의 문화예술 교육 경험 여부입니다. 향후에 회계 분석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응답자 일반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말씀하다시피 남녀는 50% 반반이었고요. 3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소득 수준은 300만 원을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300만 원 이상이 60%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학력의 경우 대졸 이상과 대졸 미만으로 나누었습니다. 대졸 이상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 문화예술 교육 경험은 있는 경우가 약 90%, 없는 경우가 한 13% 정도 됩니다. 청소년기 문화예술 교육 경험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90% 정도 되고, 아무래도 학교 공부로 인해서 문화예술 교육 쪽에는 등한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코로나 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 문화예술 교육과 학력, 또 소득, 영유아기 문화예술 교육 경험 여부, 또 청소년기 대부분의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문화 향유도 마찬가지고요. 문화 향유도 학력과 소득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학력, 소득, 영유아기, 청소년기 문화예술 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일 수준 1% 하에서 문화예술 교육 참여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졸 이상, 월급 가구 소득 300만 원 이상, 영유아기 및 청소년기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있는 성인 학생의 경우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둘째, 학력 소득에 따른 문화 향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대졸 이상, 월가구 소득 300만 원 이상의 경우 문화 향유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셋째, 최근 1년간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한 경우 문화 향유의 경향이 높았고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문화 향유의 경향이 낮았습니다. 네, 참고 문헌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이 연구는 말씀하다시피 코로나 기간이 일부 포함되었기에 향후의 연구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